자, 92페이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신기하게 이런 거 되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 자, 23번. 내가 니네들한테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메모 박스가 대괄호가 있었는데 플러스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지? 전자수를 셉니다. 이거 맞출 때 이렇게 맞춘 거예요. 여기 전자수는 10개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데 마이너스라고 써있지. 여기도 10개가 있거든요. 대괄호 속에는 항상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들어있으니까 10개, 18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얘는 원래 몇 개는 원래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를 버리고 대괄호로 쳐진 거 맞지, 그지? 그럼 원래는 전자 하나를 받은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전자는 총 11개 있는 녀석이었었던 거지. 됐니? 전자가 11개니까 Na 플러스 Na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10개 중에 하나는 밖에서 들어왔다는 뜻이지. 됐니? 그럼 얘는 원래 전자가 몇 개 있었던 애야? 9개 있었던 애죠? 그러니 얘는 플루오린 9개, 9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자, 질문이요. X, Y가 있는데 그렇다면 X는 누구니? 어떻게 알아?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알아? 자, 다시요. 두 번째 G에 Y에 여기도 Y가 붙어 있죠. 그럼 Y는 플루오린이니? 나트륨이면 안 돼. 나트륨도 결합성이 하나거든요. 1쪽이잖아. 나트륨이면 안 되냐? 됐어?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 자료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녀석들의 전자의 총합이 몇 개여야 돼? 42개여야 되지. 전자의 총합이 42개여야 돼. 그럼 Y가 만약에 나트륨이라면 전자가 총 11개가 됐으니까 44개가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X는 나트륨이어야 되고 Y는 플루오린이어야 되는 거죠. 플루오린이 4마리가 있으니까 36개. 그럼 앞에 Z는 몇 개 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 6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 G는 탄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 양성자의 개수는 X가 많니? G가 많니? X가 당연히 많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G, Y 포의 중심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여기가 플루오린이라 그랬으니까 플루오린보다 전기음 성도가 큰 녀석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 플루오린은 무조건 델타 마이너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델타 플러스의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져야 되죠. 얘는 X. 플루오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루오린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이게 질문이야. 이게 질문. NaF랑 CF4랑 자, 녹는 점은 누가 녹니? 됐어요? 누가 높아? 이거 맞아요 라고 썼으면 4번이 답이고요. 맞지 않아요 라고 쓰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됐니? 자, 잘 봐. 녹는 점을 비교하는 비교샷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원래는 끼리 비교를 해서 이온 결합 물질끼리 비교해서 녹는 점을 비교할 때는 1번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크다 그랬어요. 2번 전하량이 만약에 같다면 원자번호 작은 애를 골라오라 그랬지. 됐니? 그런데 얘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얘 공유 결합 물질이죠. 됐어? 그럼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누가 높아? 비교할 수 없어.
비교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만약에 문제에 녹는 점을 비교할 때는 상태가 나와야만 해요. 공유결합 물질은 상태로 비교하는 거예요. 상태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녹는 점이고 여기가 끓는 점이래. 상온을 넣어. 상온은 25도거든요. 25도를 넣었는데 25도가 여기 있어. 그럼 녹는 점이 25도보다 높다는 얘기지. 끓는 점도 25도보다 높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상태? 녹는 점보다 25도가 낮죠? 그럼 아직 안 녹았어요? 그럼 얘는 고체 상태예요. 다시 이 상온에 25도를 넣었더니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갔대.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럼 끓는 점 바깥쪽으로 25도가 나와 있으면 얘는 기체 상태인 거죠. 됐니? 상온에서 봤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었는데 상온인데 얘는 고체야. 얘는 액체야. 그럼 녹는 점은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당연히 높은 거죠. 그죠? 공유결합 물질은 상태를 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물질들도 상태를 보고 이렇게 비교합니다. 얘 상태도 없어요. 이온결합끼리도 아니고 공유결합끼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 신기하지? 그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EBS 문제 내가 꼬랐다 그랬어.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톡 박아서 찍는 거야. 왜? 디귿을 제끼면 답이 없으니까. 됐니?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이걸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EBS 문제는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답에 때려 맞추게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게 좀 별로야. 24번. 자, 이 녀석은 잘 알아둡니다. 전기분해거든요. 전기분해. 전기분해 정리 한번 해볼까요? Na, Cl, L 전기분해 되니 안 되니? 됐어? 다시 Na, Cl, AQ 전기분해 되니 안 되니? 되니? 다시 Na, Cl, S 전기분해 되니 안 되니? 일단 항상 전기분해가 나오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분해 됩니다. 그럼 원래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얘. 시험에도 L이 제일 많이 나올 거거든요. L은 이렇게 전기분해를 시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나뉘어질 건데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간다 그랬어요. 플러스 극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한다 그랬어. 그럼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니까 Na 플러스가 올 거고요. 여기는 Cl 마이너스가 오겠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거든요. 그럼 나트륨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전자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서 NA가 될 거야. 얘 이름이 뭐냐? NA가 금속 나트륨입니다. 금속 나트륨. 그래서 이걸 석출의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얘는요, Cl-는 이렇게 오면 원래 상태가 되려면 전자를 버려야 Cl이 되지 않겠니? Cl 이름은 뭐야?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어. 성질이 없으니까 얘는 염소의 기체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체가 되려면 반드시 분자 상태여야 돼. 그래서 여기 이자가 중요한 거라. 됐니? Cl2가 돼야 기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황록색의 자극성 냄새가 나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되려면 전자 두 마리 걸어야 되니까 두 개의 Cl-가 필요하겠지.
그럼 얘는 2몰을 녹여야 되고 나트륨 2개가 태어나겠죠? 그럼 나트륨은 뒤에다 2자 쓰면 되니? 안 돼요. 앞에다 크게 써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금속 나트륨은 2몰이 생성되면 플러스에서 염소기체는 1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기분해의 개념이었습니다. 이해되니? 그럼 다시 한번 이건 좀 심화 과정이에요. 이걸 내면 반칙이야. 교과목이 없으니까. 화학 2였거든요. 여기가 AQ라면 어떻게 돼? AQ라면 이건 수용액이라는 뜻입니다. 수용액.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용융액이니까 NaCl이 액체가 된 거지. 그럼 그 안에 이온은 누가 있어? 얘는 Na 플러스 아니면 Cl 마이너스 딱 2개밖에 없어요. 됐니? 그런데 얘는요 Na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스도 있고 수용액이니까 우리 4단원에서 배웠어. 물은 자동이온화 한다 그랬죠? 그래서 H 플러스도 있고 OH 마이너스도 존재해요. 수용액은 이온이 총 4개가 된다. 그러면 전기분해를 걸잖아. 또 얘 전기분해 돼요. 이온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나뉘어질 건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얘는 양이온이 이동할 거고요. 얘는 음이온이 이동하겠지, 그지? 여기까지 똑같아요. 도대체 누가 오냐 이거야. 음이온은 똑같습니다. Cl 마이너스. 그러면 얘 내려 전자를 버리고 Cl이 될 건데 염소 기체가 나오려면 여기가 2자가 돼야 된다 그랬지. 여기가 2자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가 2자가 되겠지, 그지? 문제는 이 앞쪽이에요. 양이온이 서로 경쟁해. 됐니? 그럼 양이온 상태를 좋아하는 애가 나트륨이겠니? 수소겠니? 이해됐어? 이걸 언제 알려줬냐면 4단원 할 때 알려줬어요. 기억나면 한번 해볼게. NA와 H가 붙어있을 때 산화수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금속의 산화수는 그냥 전하량과 같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러면 틀리는 거죠.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1쪽이니까 1이에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 예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걸 무지 좋아해서 반드시 그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싸워서 누가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해? 나트륨. 그럼 원래대로 꺼져 할 수 있는 애 수소이온이죠. 그래서 여기 수소이온이 온다. 됐니? 그럼 얘 내려보면 전자를 받아먹겠죠. 근데 여기 2마리를 내버렸으니까 여기 2마리를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H2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수소기체가. 그러면 정리해볼까? 얘 1몰이 생기면 얘도 1몰이 태어나는 거죠. 그치? 됐니? 용융액과 수용액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애가 달라요.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애는 똑같아요. 됐니? 이게 심화 과정이어서 알려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용융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여기가 고체로 끝나면 얘는 전기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AQ라고 써있죠. 얘를 직접 전기분해하지 않습니다. 나 S, 이 녀석은 전기분해가 안 될 거고요. 다는 L로 끝났으니까 전기분해가 되겠죠. 그럼 나트륨이 생성되는 곳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A는 마이너스 극, B는 플러스 극. 이렇게 쓰겠죠. 됐니? 가나다라 중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것은 골라라. 가는 동그라미, 나는 X, 다는 동그라미, 라는 금속 결합이죠. 무조건 전기 전도성이 있죠. 동그라미.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기억은 X. 전극 A는 마이너스니 네. 동그라미. 나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이온이 존재합니다. 디귿은 X. 됐나요? 아니 쉽지? 틀려올 만한 것만 잠깐 정리하시면 됩니다. 25번이요. 이주기 원소라고 써있고요. 옥텟을 만족합니다. 이주기 원소와 옥텟을 만족한대요. 되니? 거기 보면 XYG는 옥텟을 만족합니다.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수소원자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가는 H에 짝대기 X에 하나 둘 셋 Y가 들어있대. 됐나요? 그럼 요렇게 생긴 애는 딱 두 개를 적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죠. H 짝대기 C 삼중결합의 N. 재미 찾을 수 있겠어요? 전 시간에 도표처럼 적어준 옆에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럼 나는요? 나는 X라는 애가 있고요. 위로 G, 옆으로 H, 옆으로 H. 그럼 얘는 CH2O가 되겠죠. 그냥 적어줬습니다. 됐나요? 그럼 X는 C고요. G는 O가 되겠죠. 진짜 쉽지. 니네가 해야 되는 13개의 분자 중에 이게 다거든요. 다는요. Y에 짝대기에 H가 있대요. Y가 여기 N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 수 있겠니? 그럼 결론 얘는 NH3가 됩니다. 됐어요? 자, 결합각 몇 도? 180도. 결합각 몇 도? 무슨 원소를 기준으로 세개 방향이면 120도. 실제로 120은 아니기 때문에 약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은 거죠. 얘 결합각 몇 도? 107도. 이게 다라 그랬습니다. 13개. 읽어볼까요? 입체 구조는 이것도 정리해드렸어요.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질 때와 107도를 가지는 녀석만 입체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107도 요 하나밖에 없죠. 입체 구조는 한 종류입니다. 기억은 X. 전기음성도는 CnO가 있으니까 5가 전기음성도가 최대가 되겠죠. 3.5의 전기음성도를 가집니다. G가 최대여야 돼요. 니은은 X. 비공유전자쌍 수 세볼까요? 비공유전자쌍 하나 끝. 하나 둘 끝. 하나 됐죠? 쉽지.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하나. 디귿 동그라미. 진짜 쉽죠? 이게 이 교재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최고난도 문제예요. EBS의 수준인 거죠. 여기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면 이 앞쪽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니네들한테 맨 마지막 단원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찍지 말아라거든요. 그냥 찍지 말아라. 그리고 심화 과정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려고 여기 파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정리했다가 절대로 틀려오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네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26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얘는 H의 둘레여서 탄소의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게 가정. 나는요. 얘는 모양이 로켓처럼 생겼지, 그지? 그럼 H2, CH2, O 이렇게 쓰는 겁니다. 4개로 생기는 딱 이 녀석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나와있지. 똑같잖아요. 얘는 여기 나와있지.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A, B, C로 되어 있고요. 얘는 B, A, 2, D로 되어 있대. 그럼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원소는 A와 B죠. 근데 A는 하나와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A는 수소일 겁니다. 그럼 B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 녀석은 탄소가 되겠죠. C는 이쪽에만 있어야 돼요. C는 N이 될 거고요. D는 산소가 되겠죠. A to D. A to D가 뭐야? A to D. H2O죠. 얘는 H2O. 극성입니다. 그럼 극성은 극성끼리 녹아야 돼요. CA3는 NH3가 될 거고요. BD2. 얘는 CO2가 되겠죠. 요거 극성이고요. 얘 무극성이거든요. 얘는 녹고요. 얘는 안 녹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공유전자쌍수 C2는 질소예요. 그럼 삼중결합이 있을 거고요. D2는 산소니까 이중결합을 가지겠죠. 공유전자쌍은 얘가 3개, 얘는 2개. 리을 동그라미. 결합각은요. 얘는 180도죠. 얘는 얼마라고? 약 120도라고. 네, 크죠. 디귿 동그라미. 어때요? 전 시간에 적어준 거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 분자의 구조가. 13개를 빠삭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뒷장에 4문제 있거든요. 저 한번 풀어보시는데 27번은 안 풉니다. 이온화 에너지 2단원이잖아요. 그래서 27번은 풀지 않고요. 탈구식 3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원장이 구입한 거야. 옛날에, 아주 옛날에 화학을 원장이 아주 잠깐 할 때가 있었어. 그때 도저히 못하겠다 그림을. 그래서 이걸 샀어. 자, 이게 뭐겠니? 수소 2개랑 탄소 2개로 돼 있죠. 그럼 가운데 삼중결합이어야 되지. 얘가 C2H2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직선형 맞지? 결합각은 180도 맞지? 됐나요? 자, 질문이요. 평면구조니? 됐어? 평면구조니? 맞아? 예전에는 얘를 평면구조요라고 쓰면 틀렸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 직선이죠. 몇 차원? 직선 몇 차원? 1차원? 그럼 평면은 몇 차원? 1차원과 2차원의 차이죠. 됐지? 입체 구조면 3차원 차이지. 차원이 다르면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형과 평면 구조는 다르다고 봤어요. 예전에 다르게 썼었거든요.
이 직선인데 평면이랑 이 같아? 그래서 다르게 썼었는데 그걸 요즘에 들어와서 모두 다 평면 구조라는 단어로 통일했어. 평면 구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 모두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할 수 있다예요. 됐나요? 동일한 평면에 존재할 수 있으면 평면 구조. 됐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얼마 없나? 차연 누구겠니? 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그럼 얘는 평면 구조니 원래는 구분형이지. 그럼 얘가 왜 180도가 아니고 휘어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휘어준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얘도 구분형이죠. 평면 구조가 아니지. 근데 지금은 통합됐어. 뭐라고? 이 모든 원소들을 동일한 평면에 놔둘 수 있죠. 그러면 평면 구조라고 정의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누구니? 메테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평면에 모든 원자를 담아둘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애 입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결합각은 몇 도가 된다고? 109.5도예요. 그럼 위에 있는 수소가 날아가고 가운데가 질소로 바뀌면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겠지. 여기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대로 109.5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에 가상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지. 그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이 더 세. 그래서 얘를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합각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비공유 전자쌍 하나마다 얘를 눌렀을 때 줄어드는 각도가 약 2.5도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얘가 톡 빠져버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 물이랑 똑같아지죠. 더 누르겠지. 그럼 104.5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 결합 구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한번 볼까? 누구겠니? HCN 3중 결합되어 있는 거 맞지? 180도의 결합각. 신기하지 않냐? 한 번만 더 해볼까? 누굴까요? HNO 구부러져 있죠? 이해됐어? HNO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니까 180도가 될 수 없지. 이걸 구조를 이렇게 한 번씩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누구겠니? 네, CO2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그죠? 우리는 짝대기 두 개로 이렇게 표시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왜? 탄소의 공유 결합은 네 군데로 존재하지.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감싸면 두 개는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누구겠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 니네도 문제 풀다가 몇 개는 맞아. CH2O. 그러니 위로 이중결합, 아래로 단일결합 두 개. 결합각은 120도. 보다 커요. 작아요. 그래서 약 120도. 122, 122, 116 이렇게 쓴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누구라고? C2H2 공유전자쌍 몇 개? 짝대기가 공유전자쌍이에요. 5개 맞지? 그지? 그럼 C2H4가 되면 공유전자쌍 몇 개?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완성됐죠? 여기가 톡톡 이렇게 끊어지면 그리고 수소가 여기 달라붙는 거야. 그 자리에. 자, C2H2 이중결합. 얘는 평면 구조죠. 결합각은 120도. 얘니 한 번 더 끊어볼까? 이중결합을 끊고 여기다 수소를 붙이면 이게 C2H6.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죠. 어때요? 단일 평면에 올릴 수 없지. 그러니까 입체 구조. 결합각은 109.5도. 되셨나요? 그래서 니네들 전자쌍 수를 세거나 공유전자쌍 수를 세거나 그럴 때 이 짝대기 수를 세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지, 그지? 입체 구조 맞지? 이걸 자 하나씩 사.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면 되잖아. 아 진짜 뭐 초딩도 아니고 문제 푸는 것보다 이게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 맞잖아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보시고요. 28번 같은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직접 푸세요. CCl4 얘는 CH2O 이쪽 녀석은 CO2 얘는 HCl.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얘는 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비공유는 몇 개니 이렇게 표시할 때 선생님 CL은 안 가르쳐줬잖아요. CL은 17쪽이죠. 그러니 플로린도 괜찮고 CL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7쪽은 모두 다 같아요. 그럼 공유전자쌍은 4개, 비공유는 3, 4, 12. 잘 써지니? 써줘요? 굉장히 빨리 쓰셔야 됩니다. 얘는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는 하나, 둘. 얘는 공유전자쌍 4개의 비공유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공유전자쌍 4개의 비공유는 하나, 끝. 빨리 쓸 수 있겠어요? 질소는 하나, 산소는 2개, 플로린 3개. 됐죠? 그럼 비교샷이 끝났어요. 아, 공유분의 비공유가 1보다 작니? 네! 라고 써있습니다. 그게 기억과 디귿이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1보다 작니? 네. CH2O 네. HCN 아니요, 니은 여기에 CCl4가 들어올 거고요. CO2가 들어오겠죠. 자료가 아직 구분이 다 안 되죠. 그러니 마지막 거. 이중결합을 갖고 있니? 아까 봤습니다. 얘는 오로지 다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얘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중결합 하나 있죠. 얘 이중결합 2개죠. 얘는 3중결합 갖고 있죠. 그러니 이중결합 있니? 네. 그 녀석이 기억 니은이래요. 그럼 이중결합 갖고 있는 애가 CH2O고요. CO2죠. 그럼 결정 났잖아요. 기억이 공통적이어야 되니까 얘가 기억이고요. 얘가 니은이고요. HCN이 디귿이 되겠죠. 이 녀석이 리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에다 직접 푸시는 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죠. 그럼 물에 대한 용해도는 물에 대한 용해도라고 써요. 물이라고 써 있으면 이 녀석이 극성이니까 극성은 잘 녹아, 무극성은 안 녹아. 됐니? 그럼 극성 문자를 좀 외워달라 그랬죠. 여기도 써보면 얘는 무극성이고요, 얘 극성이고요, 얘 무극성이고 얘 극성이지. 그럼 니은은 잘 녹아요? 안 녹아요? 기억은 X. 쌍극자 모멘트는 이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체크 하나 해봅시다.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반드시 부등호거든요. 극성 분자끼리 쌍극자 모멘트가 누가 큰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무극성 분자는 무조건 0이죠. 비교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쪽은 무극성이어야 돼요. 이쪽은 극성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동그라미예요. 왜? 무극성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요. 됐니? 비교샷은 이게 다예요. 그럼 시험 문제가 기억은 극성이니 니은은 무극성이니 조합 맞니? 이런 뜻이에요. 기억은 극성이니 니은은 무극성이니 조합 맞니? 네. 됐나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자, 마지막 써볼까? 결합각 얼마라고? 109.5도. 결합각은 얼마야? 120도. 결합각은 얼마야? 180도. 얘도 180도. 자, 아까 정리해드렸죠. 109.5도와 107도만 입체구조야. 근데 109.5와 107도만 입체구조. 그럼 저거 입체구조 하나밖에 없는 거 맞지? 리얼은 입체구조니? 네, 동그란. 됐죠? 어때요? 결합각을 외우는 김에 입체구조와 평면구조를 한꺼번에 해주는 것도 괜찮죠?
나는 이런 분류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험제 풀면 꽤 많은 걸 맞출 수 있습니다. 29번도 한번 해볼까요? 2주기 원소 옥텟을 만족한다.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적어줬어요. 2주기 원소 옥텟을 만족한다. 그럼 한 번쯤은 써볼 수 있겠냐?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지만 한 번만 써볼게요. CF4, NF3, OF2 기억나? 다시 한번요. C2F2, N2F2, O2F2 됐죠? 도표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C2F4, C2F6, N2F4, N2F6, O2F4, O2F6 됐죠? 지우개 찬스. 자, 일단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FCN, FNO, CF2O, CO2. 자, 니네한테 써준 13개입니다. 됐니? 자, 공유전자쌍 어떻게 쓴다고? 공유전자쌍 써볼까? 비공유 써볼까요? 자, 공유전자쌍 몇 개? 됐어? 그럼 여기다가 4. 요 4자 하나를 체크하면 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때 찾지 마시고 표를 정확하게 활용하세요. 4, 3, 2, 4, 5, 6, 7 이러면 굳이 다른 거 안 외워도 상관이 없죠. 쓸 수 있는 패턴을 니네들이 만드는 거야. 5, 4, 3, 6, 5 됐니? 비공유전자쌍 세볼까? 3, 4, 12 3, 2, 6 3, 4, 12 3, 6, 18 3, 3은 9 9 안되죠.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10 6, 7, 8 12, 14 3, 2, 6, 7, 8 6, 7, 8, 9, 10 됐어요? 그러니 요런 거 3분의 10 요런 거 3분의 10 이런 특이한 거 이런 거 좀 잘해줍니다. 그럼 나머지요. 공유전자쌍 4개, 3개, 4개, 4개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잖아요. 그치? 결합각도 한번 써볼까요? 얘 109.5 얘 107 얘 104.5 얘 180 얘는 100.5 약 이 녀석은 약 120 얘는 180 얘는 180 얘는 120 얘는 109.5 얘는 물음표 얘도 물음표 얘 104.5 됐나요? 입체구조 고르세요. 입체구조 몇 개 안 되지, 그치? 됐나요? 입체구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입체구조를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평면구조 되게 많으니까. 입체구조 몇 개 안 되니까. 여기 시험 문제를 보면 2주기 원소로 되어 있는데 플루오린 화합물이래요. X 플루오린 A가 있고요. Y 플루오린 B가 있고 G 플루오린 C가 있대요. 됐니? 자, 그러면 X 플루오린 A라는 구조를 돼 있으면 X 하나가 붙었으니까 투 지우는 거지. 투 지워야 돼. 그럼 X와 F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X와 Y와 F, G와 F 지워요. 자, 셋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됐니? 그럼 비공유전자쌍의 비를 한번 볼까?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12개고요.
공유전자쌍은 4개예요. 그러면 3. 여기는 비공유전자쌍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12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갖고 있고요. 얘는 비공유전자쌍 10개를 갖고 있고요. 얘는 비공유전자쌍 8개를 갖고 있죠. 됐니? 2대3의 비율을 보이는 애는 누구야? 얘랑 얘가 2대3인 거지. 됐니? 되게 쉽죠? 그럼 가는 2여야 되고요. 얘 가죠. 나는 얘여야 돼요. 그럼 나는 얘죠. 됐어요? 어때요? 밑에 자료가 없어도 이 박스 하나로 다 구할 수 있지. 자료를 줘서 확인 사살. F, O, N, 탄소, 수소. 전기 음성도는 4.0, 3.5, 3.0, 2.5, 2.2. 됐니? 그럼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부등호가 쳐져야 되니까 X가 얘죠. Y가 얘고요. G가 얘죠. 됐어요? 그럼 X가 들어있는 애, Y가 들어있는 애, G가 들어있는 애인데 플로리는 당연히 써있으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G여야 되지 않겠니? 됐니? 그럼 X라는 애는 O와 플로린이 붙은 애 얘요. 됐니? 그럼 X는 O와 플로린이 붙은 애 가. Y는 질소니까 Y는 N과 플로린이 붙은 애 나. G는 탄소니까 탄소와 플로린이 붙은 애 다. 됐니? 요거 맞추려고 자료를 주는 거야. 이거만 맞추면 시험 문제 끝이죠. 하나씩 찾지 마시고요. 썼다 지우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A는 2, B는 3, C는 4, A와 B를 더하면 6이니? 아니요, X. 5인데요. 됐죠? 나는 평면 구조니, 야, 이게 평면 구조니? 결합각 107도니까 입체 구조 맞죠? X. 쌍극자 모멘트 또 나왔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할 때 가와 다. 그럼 얘는 극성 분자 맞니? 얘는 무극성 분자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다는 무극성 분자 맞죠? 동그라미. 극성 2개, 무극성 하나인데 당연히 다는 무극성이면 나머지는 다 큰 거 맞죠? 당연히. 30번도 한번 해볼까요? 어때? 최고 난이도의 시험 문제지만 해볼만 하지 않니? 니네 양적 반응 문제 풀 때 허덕이던 거 기억 안 나?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지? 여기를 슬쩍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보세요. 중심 원자의 밑줄을 두세요. 왜 중심 원자는 모두 만족한다라고 써있냐면 H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중심 원자는이 없으면 H를 포함시킬 수 없어요. 그럼 구조식을 써봅시다. X의 짝대기, W의 짝대기, W는 요 구조를 갖고 있는 애 하나밖에 없죠. CO2요. 그럼 X는 C, W는 O. 끝났습니다. 그럼 G에 YYY가 붙었대. G에 YYY가 붙었죠. 얘는 두 가지예요. B에 F3든가 N에 F3든가. 됐나요? 거기는 F가 없죠. 그러니 요 녀석을 이렇게 지우고 H라고 써야 되지. 됐어요? 그런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붕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딱 3개야. H, BE, B. 요 딱 3개만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심 원자가 옥텟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X가 되고 얘를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럼 나는 NH3입니다. 그럼 G가 N이 될 테고요. Y가 H가 되겠죠. 4개를 다 찾았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요. W의 Y2, Y. W는 O라 그랬고요. Y는 H라 그랬지. 그럼 꺾어서 그리는 거죠. 104.5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는 입체 구조니 거기 써 있잖아요. 가는 입체 구조이다. X에 이중결합 2개가 붙은 W가 입체 구조래요. 자, 가가 누구야? 그렇다. 얘 평면 구조고요. 얘 입체 구조죠. 얘가 평면 구조죠. 이 녀석이 가가 되는 거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나다이다. 또 나왔어요.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볼 건데 나와 다가 있어. 그럼 나는 극성이어야 되고요. 얘는 무극성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무극성이 둘 다 다잖아요. 아니죠. 얘는 극성이죠. 구근형은 극성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고르기만 하면 돼요. 나에 대한 용해도는 누가 크니? 나는 극성이니까 가가 잘 놓겠죠. 기억 동그라미. 결합각은 몇 도니? 180도요. 얘는 107도요. 얘는 104.5도요. 공유 전자쌍수는 보세요. G2 그리고 Y2. G2, Y2가 누구야? N2H2죠. 자, 질문. 공유 전자쌍 몇 개? 됐어? 공유 전자쌍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칸, 두 번째 라인. 4, 5, 4. 됐나요? 지도처럼 보여? 그럼 얘는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둘, 2개. 됐니?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한 번만 더요. Y, X, G. 됐니? Y, X, G는 누구야? Y는 여기서 가져왔어. H. X는 C겠죠? G는 H, C 다음에 반드시 질소가 와야 되지 않겠니? 당연한 거예요. 얘는 공유전자쌍은 4개예요. 비공유는 하나. 계속 크죠? 이것도 동그라미. 맞아? 공유전자쌍 수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무슨 X. 됐니? 요것도 하나 정리해볼까요? 하는 김에 이게 정리 많이 해주잖아. 무언가에 4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져 있으면 됐지? 요러면 결합각은 몇 도? 109.5도. 됐나요? 무언가에 3방향으로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됐니? 그러면 결합각은 2종류. 결합각은 2종류. 하나는 120도든가 하나는 107도든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무언가에 2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져 있으면 얘는 결합각이 역시 2종류. 하나는 180도이든가 하나는 104.5도이든가.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09.5도인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두 경우 중에 찾아야 되지. 그 두 경우를 비교하는 기준이 뭐라고? 요 가운데 있는 애한테 비공유가 없으면 그냥 120도예요. 됐니? 요 가운데 있는 애한테 비공유가 있으면 107도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언제 180도고 언제 104.5냐? 요 가운데 얘한테 비공유가 없으면 얘 180도예요. 요 가운데 있는 얘한테 비공유가 있으면 걔는 104.5도가 되는 거야. 하나 있으면 104.5도보다 조금 더 커지고요. 두 개 있을 때 10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볼까? 요거에 해당하는 얘는 뭐가 있냐? 일단 CH4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지? 요 H를 17쪽으로 바꿔도 되지. 그러니 CCl4 괜찮잖아요. 됐나요? 얼마든지 많아요. CF4도 되고요. CCl4도 되고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탄소에 4개가 붙어있고 됐니? 그럼 여기에 예외 같은 거 저 시간에 하나 적어준 거 기억나니? 예외처럼 적어준 거. 요거 예외처럼 적어준 거 기억나요? 질소는 15족이지만 배위결합 같은 걸 해서 수소가 4군데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런 방향으로 따지면 요 가운데 있는 원소에 4개가 달라붙어 있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104.5도가 되는 거예요. 되니? 180도가 되는, 120도가 되는 애는 역시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동소밖에 없죠. H3나 BF3 같은 애들. 예외가 없습니다. 옥텟을 만족하지 않겠죠. 하나만 더요. 이중결합 들어있는 경우 중에 특이한 CH2O 역시 탄소를 기준으로 세 방향이죠. 이중결합을 한 방향으로 치면 세 방향이 되는 거 맞지? 근데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 약 12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분류표 만들잖아요? 그럼 이건 내 거잖아. 니네들이 분류표를 만들어서 이해한다면 니네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얘요. NH3겠죠. NF3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칠판에 적어줬던 건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PF3 얘 15종 맞죠? 그러면 얘도 107도가 되겠죠. 처음 보는 것 같지만 PBr3 처음 보는 것 같지만 15족이니까 얘한테 쓰는 거 맞지? 됐나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원소들도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특이한 거 하나 적어드렸어요. H35+. 그치? 원래 산소는 양쪽에 수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소이온 하나가 낑겨 들어와서 3개 방향이 된 거 맞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남아있지. 3개 방향에 비공유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니까 107도에 가까운 각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걸 하나씩 해주면 3단원이 할 게 없어. 얘는 CO2 맞죠? 아니면 BeF2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외가 없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요. 그럼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옥텟을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도 종류는 많을 테고요. 얘는 일단 H2O가 있겠죠. OF2도 있겠지. 이런 애는 없니? H2S? 이런 애는 없니? S가 16족이니까 산소랑 같은 족인 거 맞잖아요. 그지?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은 눈빛을 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다 맞추셔야 돼요. F2S
이런 거 없어? Cl2S 이런 거 없어? 당연히 있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것 같은 애도 분류상 어디에다 넣을 건지 스스로 좀 정해주시면 돼요. 됐니?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H2O2요. 4.5도 맞지, 그치? 근데 H2O2 표시할 때 비공유 전자쌍은 그 나란히 하는 반대편에 항상 전자쌍은 반대쪽에 쓰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에요. 백사점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 정사면체 구제에 정사면체가 있잖아.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에 H가 있고 여기에 H가 있었지. 그러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찍는 거 맞지? 그런데 여기에 공유해서 또 다른 산소가 붙은 거야. 그럼 이 위쪽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다시 정사면체가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H, 여기다가 H를 붙이면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날 건데 한쪽을 지우면 이쪽을 지우면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정리해놨다가 나오기만 하면 툭 쓰면 되잖아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아, 양쪽 방향으로 돼 있네. 180도네. 비공유 전자쌍은 없겠네. CO2에 해당되는 거 맞지? 얘는요, 세 방향인데 그럼 120도 아니면 107도인데 요 가운데 있는 애는 옥텟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붕손 안 되고 질소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07도의 동그라미. 양쪽을 기준으로 두 개 방향이면 120도, 180도 아니면 104.5도인데 얘도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X 얘만 남는 거죠. 이렇게요. 어떤 분류표든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꽤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87페이지요. 자, 5분 드릴게요. 잠깐 풀어볼까요? 자, 내려서 4번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X축은 이온 간의 거리 이렇게 써있고요. Y축은 에너지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프가 두 개거든요. 여기에 이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있지. 동그라미. 그럼 얘는 이온 결합에 관한 그래프예요. 됐지? 만약에 여기에 원자 핵 간 거리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공유결합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닥 짚고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항상 언제나. 그러면 이 제일 낮은 지역에 점 찍었을 때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결합을 형성한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두 번째, 얘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첫 번째 기술할 수 있겠어요? 2가 클수록 되니? 그럼 2가 크단 말이 무슨 말이야? X축을 기준으로 화살표가 2죠. 2가 크단 말은 더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게 2가 클수록이에요. 선생님, 에너지가 크단 말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있는 에너지와 여기 있는 2는 개념이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점 찍혔어. 에너지는 낮은 거 맞지? 왜? 이만큼 에너지가 버려졌으니까. 됐니? 그래서 2는 되게 중요한 에너지예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2가 클수록 인력이 큰 거야. 2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됐니? 한 번만 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R0라고 하거든요. 그럼 R0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R0가 의미하는 바는 이온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는 양 이온과 이온이 합쳐진 거니까 이온 결합이 형성됐겠죠? 얘네 둘의 반지름의 합이에요.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입니다. 그걸 R0라 그래요. 여기 두 가지 되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문제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써서 여기는 이온 간의 거리가 되고요. 얘는 에너지가 돼요. 되니?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 하나는 문제 어떻게 써있냐면 NaCl이랑 NaBr이랑 NaI가 써있는 거 맞지? 그래프는 3개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요. 두 번째는 이 정도로 이만큼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올라가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결합을 할 때 하얀 애는 요 점에서 결합하겠지. 노란 애는 요 점에서 결합하겠지, 그치? 빨간 애는 여기에서 결합하겠죠? 자, 질문이요. 2가 제일 큰 애는 누구니? 아니, 색깔로. 2가 제일 큰 애는 하얀색. 그럼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는 누구니? 인력이 제일 큰 애는 누구야?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애는 누구니? 이온 반지름의 총합이 제일 작은 애는 누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하나씩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NaCl, NaBr, NaI 중에 녹는 점은 누가 제일 높니? 자, 녹는 점을 비교할 때 1번 뭐 비교한다고? 전하량 비교한다 그랬어요. 전하량이 클 것.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젠장, 전하량이 다 똑같네. 그럼 두 번째, 원자번호 어떤 애? 작은 애. 이게 녹는 점 큰 녀석이거든요. 그럼 원자번호 작은 애 이렇게 줄 그어야 되는 거 맞지? 됐어? 그러면 하얀 그래프가 누구 거여야 돼? 맨 아래로 많이 내려와야 되죠. 왜? 많이 내려올수록 녹는 점이 크니까.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게 누구여야 돼? 얘가 NaBr이어야 되죠. 세 번째 게 누구여야 돼? NaI여야 되지.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에 요 점이 이온 결합 그래프는 예외가 없어요. 요 점이 이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 대각선으로 반대로 갈 수는 없어요. 이온 결합 그래프는 딱 정해져 있어. 결합 길이가 길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길어지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대각선으로 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럼 찾았어요, 다.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얘가 다죠. 얘가 나지. 얘는 가예요. R0는 가가 나보다 크다. R0는 누가 제일 크니? 가가 제일 커야 되지, 그치? 기억은 동그라미. KBR은 다보다 녹는 점이 높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KBR이 있었는데 다는 누구야? NaCl이요.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얘는 원자번호가 19번이고요. 얘는 원자번호 11번이에요. 얘는 원자번호 17번이고요. 얘는 몇 번이야?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원자번호가 얘가 작지. 그럼 녹는 점은 누가 높은 거야? 높은 거죠. 되셨나요? 얘는 X. 다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 다 이온 결합 물질 아니냐? 그럼 얘는 다나다 누굴 물어봐도 모두 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됐니?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한번 보세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밑에 5번을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체 NaCl은 S라고 써있으니까 전기 안 통한다 그랬죠. 그지? 가열을 하면 액체 NaCl이 됩니다. 액체는 이렇게 써요. 얘 전기 통하죠. 수용액 NaCl 여기가 AQ거든요. 전기 통해요. 자, 그럼 얘네 셋의 공통점은 뭐야? 전부 다 이온이 존재합니다. 됐니? 그럼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는 이유는 뭐야? 존재. 이온의 유무에 따라서 전류 값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요거랑 같은 말이 전류가 흘러요 라는 말이에요. 이온이 이동해야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기억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말과 디귿의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 기억과 디귿이 동시에 맞든가 동시에 틀리든가 해야 돼요. 됐나요? 존재하는 건 맞지만 이동하는 건 아니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요. 기억 디귿은 동시에 틀려야만 합니다. 니은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온이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어느 상태든 다 전류가 흐르지 않죠. 왜? 이온도 없고요. 이동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이런 문제 중요하니까 별표를 붙이세요. 10번이요. 아까 했던 거. NaHHH. 자, 무언가 중심 원소를 사이에 두고 세 방향이면 몇 도가 된다고? 120도든가 107도이든가 됐나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있니? 네. 그러면 120도 X. 두 번째 B 하나 둘 세 방향이니까 Cl, Cl, Cl이면 얘 마찬가지죠. 무언가 가운데를 두고 세 방향이면 120도든가 107도든가. 그런데 가운데 붕소는 비공유가 없지. 비공유가 없으니까 이거 X. 됐니? 이렇게 찾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aHH. 얘는 가운데 중심 원소를 사이에 두고 네 방향으로 되어 있죠. 됐나요? 그럼 예외가 없다고. 네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비공유전자쌍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알파는 몇 도라고? 120도요. 알파. 베타는 몇 도라고? 109.5도요. 알파가 크겠죠.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나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는 극성이고요. 얘는 무극성이고요. 얘가 극성이죠. 이온은 다 극성이에요. 그럼 가와 나보다 크다 당연하겠죠. 나는 무극성이니까요. 제일 작겠죠. 니은 동그라미. 가나다운 중에 입체 구조. 아까 설명드린 거 계속 나오고 있지. 입체 구조는 몇 도 몇 도면 된다고? 109.5와 107. 109.5와 107도. 됐나요? 되게 깔끔하지, 그지? 각도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3단원이에요. 됐니?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줬던 거 정확하게 잘 기억해내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는 좀 쉬엄쉬엄 공부를 할 때마다 이면지를 펼쳐놓고 한 번쯤은 꼭 써봅니다.
니네 학교에 가서 그 표가 없는 학생들은 이거 고르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험 문제가 3단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쉽게 빨리 잽싸게 맞춰낼 수 있도록 합니다. 됐니? 연습 좀 많이 해줘. 그래야 진짜 제 시간 안에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안 쉽냐? 13개가 끝인데 꼭 해주세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